2년 10월 4일 일자 SC은행은 파산할 것인가? 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 SC제일은행으로 착각하시고 놀라셨죠? 우리나라 SC제일은행이 아니고요. 유럽 스위스에 있는 스위스은행입니다. 스위스 크레딧은행입니다. 6.28.1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독일의 은행인 분데스방크가 위험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급한 것이 스위스 크레딧은행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심각하게 위험한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이나 일단 문제를 심각하게 부각시키려는 의도된 계획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상황에서 이제는 금리를 올리고 유로화가 가치가 떨어지니 달러 인덱스 상승, 달러는 오르고 유로화는 떨어지는 문제가 하나둘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위스 크레딧 은행이 먼저 파산하든지 아니면 저번에 말씀드린 독일의 분데스방크가 파산하든지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아마도 금융권에서는 핵폭탄급의 위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위스 크레딧 은행의 문제는 작년에 일어났던 길황 한국계 미국인 대표의 아르케고스 파산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위험이 왜 발생하는지는 무엇으로 꼭 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코로나 시국에서 막대한 금융을 풀어 경기 활성화를 전 세계 각국에서 실시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시아는 유로존에서 빌린 국채 자금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국채를 갚으려고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게 되면 러시아 국민들에게 원성을 사게 되고 그러면 장기 권력 독재를 푸틴은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통해 국면 전환을 이루려고 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스위스 크레딧 은행에서 러시아에 대출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영국의 문제입니다. 금리를 올리고 국채를 팔아 시중에 자금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새 총리인 트러스 총리가 선출되고 난 다음 자신의 이름처럼 정책을 틀어버렸다는 것이고 아이러니 하게도 영국 여왕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바로 국채 매입이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채를 매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입한 국채 금액만큼 시중의 유동성을 푼다는 것인데 이것은 금리를 올려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식의 방식과 다른 선택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트러스 총리는 왼쪽 깜박이를 넣고 자동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확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연기금이 있는데 이 연기금이 파생 상품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마진콜을 당해 당장 메꾸어야 할 돈이 필요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급하게 실시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비난이 쇄도하니 장기적으로 이런 정책을 펼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주말에 일어났습니다. 10.3.1자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긴급 이사회 소집을 하였습니다. 미국 파월이나 중앙은행은 올해 들어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죽지 않아 내심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연준의 계획대로라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죽고 실업률이 증가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금리를 올려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 급하게 정책에 대한 노선을 영국처럼 한번 유동성을 풀어볼까? 아니면 울트라자이언트 금리 인상 즉 100bp 1% 금리를 올려 시장의 공포를 유발하여 침체를 발생시킬까 하는 그런 정책을 상의하지 싶습니다. 한마디로 파월이나 연준에서는 경기 침체를 유발하려고 작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속설에 절대 연준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실정인데 주식을 사서 대박을 얼마나 치겠다고 아직도 각종 매스컴이나 유튜브에서는 현재 주식이 싼 가격이라고 하고 줍줍하라고 하는지 참 바닥 밑에는 지하가 있습니다. 몇 층인지도 모르는 지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자산시장은 공정가치보다 더 많이 평가받아 비싸지게 되고 그렇게 비싸진 가격은 대중의 심리로 인해 공정가치보다 더 싸게 되는 상황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경기 주기와 맞게 움직이니 경기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모한 희망을 가지지 마시고 아마도 주식은 내년 후반이나 되어야 어느 정도 바닥이 오지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식시장에서 눈길을 거두시고 이번 하락장은 자산 버블이 폭발하는 상황이며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도 무너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부동산에 대한 안 좋은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산 시장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이 먼저 무너지면 부동산의 경우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 불패라는 신화는 우리 스스로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이지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싸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듯이 말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앞으로 8년 정도는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요. 물론 8년 전에 7년이나 6년 후에 사고 좋은 물건이 나온다면 줍줍하시면 될 듯합니다. 올해가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들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조심하시고요.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산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손실을 붙잡고 있는다고 원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손절만이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명심하시고요. 각종 투자자된 자산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자신의 포지션을 바꾸지 않을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 주식 투자에서 평균 손실된 금액을 복구하는 데는 16년이 걸린다는 것이 평균입니다. 지금 40대라면 원금을 찾는데 56세가 되어야 원금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한번 잘못하면 정말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고 젊음이라는 시간까지 다 소비하게 되면 누구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본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주위의 어려운 청소년, 이나 한부모 가정 등 미래 세대의 희망을 위한 후원을 하는 것이 더욱 더 보람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의 등불로 다른 사람의 등잔에 불을 붙여 주었다고 해서 자기 등잔의 불빛이 어두워지는 건 아니다. 퀸투스 앤니우스